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르네 데카르트. 훌륭한 건축물을 아침 햇살에 비춰보고 정오해보고 달빛에도 비춰보아야 하듯이 진정으로 훌륭한 책은 유년기에 읽고 청년기에 다시 읽고 노년기에 다시 읽어야 한다. 로버트슨 데이비스. 사귀는 벗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스마일즈. 닫혀 있기만 한 책은 블록과 같다. 토마스 풀러. 큰 도서관은 인류의 일기장과도 같다. G. 도슨. 오늘 호물락 남동 이야기, 남동구의 책 읽는 마을 시작합니다. 독서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책 읽는 거, 독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하면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분들이 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입니다. 또 조선시대 성군으로 유명했던 세종대왕과 정조는 독서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네, 특히 정조는요. 독서는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참으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술에 5대의 시를 분량의 책을 암송하나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는데요. 좀 잘 살렸나요?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보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걷고 또 걷고 했던 분으로 유명하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책에 대해서 말을 하냐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독서, 책 읽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책을 읽을 곳이 많다는 거는 어쩌면 아주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서라고 하면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책을 읽는 행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만의 서재를 가지고 싶어 하죠.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정조의 서재처럼. 책을 좋아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서재는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첫 번째, 정조의 서재 홍제. 정조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상을 크고 넓게 바라보고 생각하자는 의미로 홍제라 이름을 지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김득신의 서재처럼 백곡 김득신의 서재 억만제. 김득신은 타고나길 어리석었지만 글을 한 번 읽으면 1만 번이 넘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과거에 급제했다라는 의미로 억만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냥 책이 마냥 좋은 사람이라면 간서치 이덕무의 서재처럼 말이죠. 간서치 이덕무의 서재 구서재. 순수하게 책만 좋아하는 사람을 간서치라고 하는데 이덕무는 책을 읽고 책을 보고 책을 소장하고 책을 베껴 쓰고 책을 고정하고 책을 비평하고 책을 직접 쓰고 책을 빌리고 책을 벽과 바람에 쐬어주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구서재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이렇게 나만의 서재를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도서, 회화 및 기타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1440년대 이후 활자 인쇄술 발달과 함께 문맹률이 낮아지고 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보편화되다. 누구나 부담 없이 책을 구매하고 내용을 소비하게 되면서 독서의 신세계가 도래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찾아 도서관에 방문해 지식을 탐구했다.
잠깐!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옛날 바티칸 도서관에서는요. 책 반납을 연차하면요. 교황에게 직접 독촉 서신을 받기도 했다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교황에게 받으려면 일부러 연차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독서하는 이유는요. 바로 남동구가 책이 있고 또 책을 읽을 곳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가 도서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책을 읽는 곳,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994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더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 위한 도서관은 어느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서관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종합문화예술의 산실이 된 것이죠.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도서관 하면은 남동구의 도서관을 빼놓을 수가 없답니다. 최근 개관한 남동 노년도서관, 만수이동 어린이도서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간석삼동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 마을 도서관까지 남동구의 도서관은요, 인천을 대표하는 최고의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남동구의 구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꽤 깊죠? 시기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 남동구의 도서관은 2011년 간석삼동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되면서부터 책 있는 마을로 모습을 구체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간석삼동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2013년도에는요. 만수이동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이 되었고요. 드디어 2021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동 노년도서관이 이렇게 개관이 되었습니다. 남동 구립도서관만 5곳, 특색 있는 작은 마을 도서관까지 합하면 남동구에는 도서관이 정말 많습니다. 남동구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구립도서관에서는 정규 프로그램 방학 특강을 비롯하여 각각의 특성화 주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특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각 한마다 특성화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특성화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서 작가의 만남을 운영하기도 하고 강연,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작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석삼동 어린이도서관, 만수이동 어린이도서관, 남동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배움이 있는 특강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 서창도서관, 지역작가 양성 프로그램과 길 위의 인문학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 소래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과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남동 노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도서관, 편리한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책, 사람, 자연을 잇는 소통의 프로그램 운영. 남동구에서는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방학 때마다 열리는 특강도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도 있습니다.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도 있고요. 문화가 있는 날 사사의 책방에서는 공연과 강연 등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저희 남동구립도서관은 5개관이 통틀어서 한 책 읽기 독서 운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신 책으로 함께 읽으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남동구립도서관의 도서 기증운동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기증운동을 전개해 나눔과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총 2,400여 권의 도서가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오,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에서도 남동구립도서관 채널을 통해서 도서관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남동구립도서관은 철저한 방역수칙도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심해 주세요. 또 남동구립도서관에서 추천하는 도서 목록도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대출 중 하나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에 수장된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도록 차량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 대화의 자본 서비스,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 전자도서관 이북 서비스, 자료 예약 서비스, DVD, 관외 대출 서비스, 원문 DB 서비스 등 정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동구립도서관은 찾아가는 도서관, 특성화 사업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한 시대,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구립도서관 SNS 친구 서비스, 온라인 창고 상담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건요, 한 명의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언제라도 책을 볼 수가 있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은요, 미래를 대비하고 발전하게 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립도서관만 5곳인 남동구. 이렇게 남동구는요, 책이 있는 마을로, 책을 읽는 마을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명언 5.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님, 네. 이제 남동구립도서관에 도서관이 정말 많아요. 네네. 옛날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사실 시립도서관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에 한 공공도서관이 한 60여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선 도서관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린다든지 또 공부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만 인식을 됐었는데 지금은 도서관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던 여러 가지 그 교육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아주 유용한 지역사회 아주 거점 도서관으로 있다는 것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만 앞으로도 좀 이 남동 구립도서관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도서관 정책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아주 큰 그 시립도서관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제는 동네에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또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마을의 소식도 알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적,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의 그런 아주 중심 책임 기관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